지은은 아버지 앞에서 내부 고발 증거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이제서야 믿으시겠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도연 장군은 딸의 절규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지키려는 건 군의 명예예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지은의 눈물 어린 질문에 도연은 할 말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와 지은의 금지된 사랑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진실을 폭로한 대가로 그들이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잠깐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청명한 아침 공기가 군부대 전체를 감쌌습니다. 김도연 장군은 언제나 그랬듯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고 매서운 눈빛은 수많은 부하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 있어 규칙과 질서는 생명과도 같았죠. 거울 앞에 선 도연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깊게 팬 주름, 하얗게 샌 관자놀이,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워 보이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은을 생각할 때만 드러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장군님, 오늘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20년 넘게 도연의 곁에서 일해온 중령 박상훈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들어와라. 도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훈이 전해준 일정표를 훑어보던 도연의 눈에 특별한 일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후 3시 딸 지은의 면회 방문. 한 학기를 마치고 서울에서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실제로 보게 될 생각을 하니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렜습니다. 박중령, 오늘 면회실 경비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특별한 이유라도? 내 딸이 온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상우는 도연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철 같은 지휘관도 딸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은은 도연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25년 전 아름다운 아내와의 결혼으로 시작된 행복한 가정. 하지만 지은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게 되었죠. 그 순간부터 도연에게는 지은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지로 발령받으며 이사를 다녀야 했고 때로는 몇 달씩 집을 비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지은 역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의젓하게 자라왔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무실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군복의 주름을 펴고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습니다.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였던 거죠. 오후 3시 정각 지은이 부대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에 20살의 젊은 얼굴에는 대학생다운 생기가 넘쳤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소담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죠. 아버지,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경직된 군부대 분위기를 순식간에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정문 초병들도 지은을 보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무서운 사단장님의 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은의 인사에 초병들은 깍듯하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도연은 딸을 보는 순간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마치 얼어있던 얼음이 따뜻한 햇살에 녹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은아, 많이 컸구나. 서울 생활은 어떤가? 좋아요. 그런데 아빠를 보니 더 좋네요. 지은의 천진한 웃음에 도연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에 지은은 부대 곳곳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아빠가 이 모든 곳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도연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두 부녀는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은 대학 생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 재미있는 교수님들, 어려운 과제들까지. 평소 말수가 적던 지은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도연은 흐뭇했습니다. 아빠는 요즘 어떠세요?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시죠?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튼튼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부대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문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빠, 여기 오면 정말 공기도 다르고 시간도 느려지는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빨라서 가끔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지은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는 평화롭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부대란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표면적으론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고 어두운 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부대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일부 간부들의 병사 가혹행위,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의 직감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부대를 이끌어 가시니까요. 지은의 존경 어린 눈빛을 받으며 도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정말 완벽한 지휘관일까요? 부하들에게는 존경받는 상관일까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지은은 아쉬워했습니다. 아빠, 방학 동안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부대는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도연의 당부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날 밤 도연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초를 서는 병사들의 실루엣이 보였고 간간히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딸의 순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온한 수면 아래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은 안전할까요? 도연의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약속대로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와서 부대 구경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아버지께 미리 연락을 드렸지만 급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면회실에서 기다릴게요. 지은은 이해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군인인 아버지의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면회실로 향하던 지은은 복도에서 한 병사와 마주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뭔가 다른 병사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죠. 민수는 면회실 정리를 돕기 위해 왔다가 우연히 지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그녀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며 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큰 소리였는지 지은이 살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했나요? 민수의 당황한 모습에 지은은 더욱 밝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지은의 따뜻한 한마디에 민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대 내에서 혼자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그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단장님과 면회 약속이 있으신가요? 민수의 질문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사단장님 딸이에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민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단장의 딸이라니.
그는 급하게 다시 경례를 하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도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저는 이민수 일병입니다. 민수의 자기소개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가워요, 민수 씨. 아버지가 늦으신다고 하는데 혹시 면회실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민수는 지은을 면회실까지 안내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지은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단장의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괜찮습니다. 군 생활이 원래 그런 거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한 후 지은은 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시는데 민수는 지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최근 부대에서 목격한 일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집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지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기숙사 생활 처음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도연 장군이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회의가 길어져서. 괜찮아요, 아빠. 민수 씨가 안내해 주셔서 편하게 기다렸어요. 도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 이일병. 감사합니다, 장군님. 민수는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민수 씨,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지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와 도연 모두 놀랐습니다.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또 봬요. 민수가 떠난 후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 병사와 어떻게 알게 됐나? 아,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면회실 찾는 걸 도와주셨거든요. 도연은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상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민수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자연스러운 대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단장의 딸이고 자신은 그저 일개 병사일 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부대에서 목격한 일들 때문에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한 말일까? 다음 날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면회실 근처에서 잡무를 돌보았습니다. 혹시 지은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오후 2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계시네요. 지은의 밝은 인사에 민수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버지가 더 늦으신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해도 될까요?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사단장의 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이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금지된 인연의 첫 번째 실이 이렇게 엮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은과 민수는 면회실 근처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수 씨는 책 읽기 좋아하세요? 지은의 질문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읽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거 빌려드릴까요?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지은이 건넨 책은 연금술사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대학에서 배우는 문학 이야기를,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향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작은 농촌 마을이죠. 와, 공기 맑고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그런 곳이 궁금해요. 지은의 순수한 관심에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점점 지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진심, 어린 관심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녹여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어제부터 계속 걱정스러워 보이시는데. 지은의 세심한 관찰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부대에서 목격한 그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민수는 지난주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선임들의 후임 가혹행위,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부대 생활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지은의 진심 어린 질문에 민수는 더욱 고민스러워졌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요. 동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상급자들과의 관계도. 민수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지은에게 말한다면 그녀는 분명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큰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은은 민수의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우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지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친구라는 말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단장의 딸이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해 준다니.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때 도연 장군이 면회실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오늘도 늦었구나. 괜찮아요, 아빠. 민수 씨와 좋은 이야기 나눴어요. 도연은 민수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한 병사와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일병, 오늘도 고생이 많았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민수는 경례를 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가방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이거 드세요. 서울에서 가져온 건데 맛있어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딸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받으세요. 친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나누면 섭섭하죠. 지은의 말에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과자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떠난 후 도연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그 병사와 많이 친해진 것 같구나. 네,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아 보이시던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딸의 선량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은아, 군대는 복잡한 곳이야.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왜요, 아빠?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데. 지은의 순진한 반응에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숙소에서 지은이 준 과자를 먹으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전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거의 매일 부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러 온다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민수와의 만남이 주된 목적이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은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대하면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지은은 그런 민수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좋은 꿈이에요.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지은도 자신의 전공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민수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민수는 병사이고 지은은 사단장의 딸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부대 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딸이 매일 오는데 이민수 일병과 친하게 지낸다더라. 민수는 이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져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의 고민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부대 내 비리와 가혹행위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신병 김영우 이병의 실종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민수는 화장실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선임 3명이 김영우를 둘러싸고 폭행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이 새끼,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주먹과 발길질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즉시 제지하려 했지만 선임들의 위협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민수, 넌 아무것도 못 봤어. 알겠지? 박상병의 차가운 눈빛이 민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영우가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말입니다. 민수는 갈등했습니다. 이 일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도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민수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중대장님,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철민 중령은 귀찮다는 듯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민수는 목격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혹행위의 경위, 관련된 선임들의 신상, 그리고 김영우의 상태까지. 중대장은 처음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지만 점점 귀찮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제가 직접 본 것이. 목격자가 너 하나뿐이잖아. 그리고 김영호는 이미 무단 이탈한 상태고. 중대장의 반응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진상조사를 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덮으려는 분위기였거든요. 중대장님,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야, 이민수, 군대가 뭔 줄 알아? 이런 일들 하나하나 다 따지면 끝이 없어. 그냥 내가 못 본 걸로 해.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중대장의 위압적인 태도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고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상급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대장, 연대장을 거쳐 마침내 여단장까지 올라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의 내부 고발이 알려지자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저 새끼, 고자질쟁이네. 부대 분위기 망치는 놈이야.
박상병을 비롯한 선임들의 괴롭힘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야, 이민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매일 밤 끌려가서 기합을 받았고 때로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대 내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습니다. 민수는 우연히 중대장이 업체 관계자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이번 달 납품 대금에서 10% 빼고 입금해줘. 알지.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괜찮을까요? 걱정 마. 위에서도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상급 지휘관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무렵 지은은 민수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민수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역력했고 눈빛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욱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누군가 괴롭히는 건 아니죠? 지은의 예리한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사단장의 딸에게 부대의 어두운 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훈련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민수의 거짓말에 지은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죠. 민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부대 기강회의 및 상급자 명령 불복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민수 일병 7일간 영창 처벌을 명한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들은 민수는 허탈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영창에 수감되기 전날 밤 민수는 지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진심만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에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잊어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수는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멀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영창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독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했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은은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민수 씨는 어디 계신지 아세요? 다른 병사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영창에 수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고민스러워했던 이유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말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은은 민수가 영창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그녀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민수 씨가 왜 영창에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지은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딸이 한 병사의 신상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지은아,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군대 내부 문제니까. 도연의 단호한 말투에 지은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친구인데요. 친구가 어떤 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어요. 도연은 딸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지은아, 혹시 그 병사와 어떤 사이야? 친구 사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지은의 반발에 도연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딸이 그 병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민수의 징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대 기강 회의였지만 실제로는 내부 고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말하지 못하는 고민,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지은은 몰래 부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민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 형은 정말 억울해요. 옳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처벌받았거든요. 한 후임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혹행위를 신고했는데 오히려 고자질쟁이라고 찍혀서. 지은은 분노했습니다. 민수가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거든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은의 질문에 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에요. 지은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대 내 비리의 실상도 어렴풋이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업체와의 유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시도까지. 며칠 후 지은은 우연히 민수가 숨겨둔 기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면회실 청소를 하며 몰래 적어둔 내부 고발 자료였죠. 거기에는 가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자들의 신상, 그리고 비리 의혹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였다니. 지은은 기록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기록에는 김영우 이병의 가혹행위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건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문에 가까운 기압, 금품 갈취, 그리고 이를 신고한 병사들에 대한 보복까지. 마치 조직폭력배 같은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이 자료를 들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이걸 보세요. 도연은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미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보니 충격이 컸거든요. 지은아, 이걸 어디서 구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아빠 부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딸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군 조직의 복잡함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지은아, 군대는 복잡한 곳이야. 모든 걸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 복잡하다고요?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게 복잡한 문제예요? 지은의 반박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민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이 처벌받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인 거예요? 지은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를 만나기 위해 영창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면회 불가능합니다. 헌병의 단호한 말에 지은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창 근처에서 기다리며 혹시 민수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했거든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던 중 마침내 민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 시간에 잠깐 나온 민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고 눈빛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 씨. 지은이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존재를 느꼈는지 민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 여기까지 와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은에게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은이 위험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정말 묻고 싶어요.
아빠가 지키려는 건 군의 명예예요. 아니면 진실이에요? 도연은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조직의 논리와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갈등해왔거든요. 지은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아. 그럼 악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를 존경했는데 이런 분이실 줄은 몰랐어요. 지은의 말에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조직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이고 무엇보다 딸의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은아, 아빠가 생각해 보겠다. 도연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은 도연은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몸담아온 군조직과 사랑하는 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영우 이병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무단 이탈했던 그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부관 박상훈 중령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영우 이병 가족이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와 은폐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도연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언론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테고 그때는 자신의 지휘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한편 지은은 김영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비극이 결국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이제서야 믿으시겠어요? 민수 씨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신고했는지.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고요. 도연은 딸의 절규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은아, 아빠도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아빠가 진작 행동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딸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다, 지은아. 아빠가 직접 나서겠다. 도연의 결연한 표정에 지은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도연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우 이병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덮으려 했던 일을 사단장이 직접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장군님, 그렇게 되면 부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철민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받게 될 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도연의 단호한 말에 모든 간부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수 일병의 징계도 즉시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군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영창에서 급하게 호출되었습니다. 이민수 일병, 사단장님이 부르신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는 긴장하며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민수를 보자마자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 일병, 고생이 많았다. 내 징계는 모두 취소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영창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명예회복이라니. 장군님, 무슨... 내가 옳았다. 그리고 나는 틀렸다.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김영우 이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 내가 제공한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은밀하게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한 업체 관계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사단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김철민 중령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사단장의 약점이라도. 그들은 도연과 지은의 관계, 그리고 지은과 민수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사단장 딸이 일개 병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어떨까? 한편 지은은 아버지의 결정을 듣고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아버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일로 아빠가 피해를 받으시면. 괜찮다, 지은아. 아빠는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도연의 담담한 말에 지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예회복에 기뻤지만 사단장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사단장 딸과 병사의 스캔들이라는 내용을 제보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딸, 부하 병사와 불륜 의혹, 군기 회의의 실상, 사단장부터 문제 등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달궜습니다. 대부분 추측과 억측에 기반한 내용이었지만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은 이런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딸까지 표적이 된 것에 분노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지은이 자책하자 도연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비겁한 수작이야.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정감사까지 거론되면서 도연의 지휘관 생명은 끝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은 진상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정말 이대로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상훈 중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다. 끝까지 가야지.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의 정의감이 사단장과 지은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선 세 사람 도연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은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민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언론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도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후퇴할 곳도 타협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지은은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내부 고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지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민수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철민 중령과 업체 관계자가 나눈 대화, 비자금 조성 과정, 그리고 가혹행위를 은폐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 증거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면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군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 이걸 보세요. 지은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비리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어디서? 민수 씨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예요. 이제 아빠가 선택하셔야 해요. 이 증거를 공개할 건지 아니면 계속 숨길 건지. 도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자신의 군 경력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이병의 죽음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알겠다. 공개하자.
도연의 결정에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거든요. 한편 민수는 명예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단장과 지은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는 지은을 만나 진심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민수의 자책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수 씨가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사단장님과 지은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민수 씨,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신념이 존경스러웠거든요.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지은 씨, 저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전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은도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 씨.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것뿐이에요. 두 사람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큼은 확실했거든요. 다음 날 도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진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군 조직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역 사단장이 직접 부대 내 비리를 폭로하는 것이었거든요.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벌어진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연의 첫 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김영호 이병의 가혹행위 사건부터 시작해서 비자금 조성,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내부 고발 과정과 그에 대한 부당한 징계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민수 일병의 용기 있는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진실들이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군인입니다. 도연의 말에 기자들은 메모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녹음 파일을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김철민 중령과 업체 관계자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오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사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사단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현역 사단장의 사퇴 선언이었거든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도연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은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은의 따뜻한 위로에 도연은 비로소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 없다, 지은아. 이제야 비로소 떳떳해진 것 같다. 도연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지켜준 것에 대해 평생 감사할 마음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고 관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철민 중령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하나둘 구속되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연을 비난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그의 용기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택한 군인, 용기 있는 지휘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군 경력은 끝났습니다. 30년간 몸담아온 군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존경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부대 내 가혹행위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철민 중령을 비롯한 비리 연루자들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특히 김영우 이병의 가혹행위에 직접 관여했던 선임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업체들도 수사를 받으며 관련 계약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내부 고발이 군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민수는 특히 도연과 지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가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은과의 관계였습니다. 지은 씨, 저 제대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요? 혹시 저를 잊고 싶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지은 씨는 민수 씨, 지금까지 함께 겪어온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킨 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그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안도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신분의 차이나 사회적 편견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도연은 예상대로 사단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진실을 선택한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저녁식 날, 도연은 많은 부하들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훈 중령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덕분에 군이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야. 도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가자. 저녁식을 마친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은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늦게나마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침묵했을지도 모르거든. 아빠는 원래 좋은 분이셨어요. 다만 잠시 길을 잃으셨을 뿐이죠. 부녀는 함께 부대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입니다. 도연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군 인권 개선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민수의 제대식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특히 후임병들은 민수를 진정한 선배로 존경했습니다. 형,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형 덕분에 저희도 더 당당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요. 한 후임병의 말에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희들도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군인이 되어라. 그리고 절대 불의에 침묵하지 마라. 민수의 당부에 후임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 후 민수는 꿈꿔왔던 교육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에서의 경험이 그의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은도 대학 생활을 계속하며 사회복지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지은은 정식으로 연인 관계를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보다는 서로에 대한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연도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민수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청년이야. 지은이와 잘 어울린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민수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김영호 이병의 추모비도 세워졌습니다. 부대 입구에 세워진 추모비에는 진실을 위해 희생된 영혼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은, 도연은 함께 추모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영호 씨, 이제 평안히 쉬세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기도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김영호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년 후 민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첫 부임지는 고향인 안동의 한 중학교였습니다. 지은도 대학을 졸업하고 군 상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의 고충을 듣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군 개혁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경험담은 많은 군인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후배 지휘관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에도 참여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다시 그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부대 분위기도 건전해졌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지은의 말에 민수와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변화야. 도연의 말에 세 사람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갑시다. 민수의 말에 지은과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지은의 대답에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군부대의 바람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상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죠. 이런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보고 싶은 이야기나 소재가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작품의 영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